안녕하세요. 모든 청취자 여러분과 이 채널을 통해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저희 채널의 로맨스 소설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은 잠깐만요. 저는 이미 결혼했어요 시리즈의 2화로 찾아왔습니다. 항상 그렇듯 이 이야기를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공유, 댓글, 그리고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저희가 더 많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새 에피소드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빠져보실까요? 퀸이 아인, 30살에 접어든 그녀는 잘생긴 의사 티엔 손과 결혼을 결심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 본 적도 없이 만나 결혼을 선택한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결혼에 회의적이었던 두 사람이 이러한 대담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첫날 밤에 손이 그녀를 홀로 두고 떠난 사건이 발생하면서 퀸이 아이는 자신과 남편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성급한 결정을 후회하는 순간들이 이어졌죠. 그 사이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돌아온 젊은 의사 응우옌이 퀸이 아인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며 그녀의 마음을 흔듭니다. 이미 결혼한 그녀임을 알면서도 다가오는 응우옌과 남편 손 사이에서 그녀는 심각한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퀸이 아인은 자신의 인생을 좌우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손과 함께 남을 것인지 아니면 응우옌에게 다가설 것인지. 손은 인상을 찌푸리며 차문을 급히 열고 나섰다. 퀸이 아인도 서둘러 그의 뒤를 따랐다. 손은 조심스럽게 여자의 머리를 들어 올렸다. 그녀의 다리가 부러진 듯 보였고 이마에는 약간의 피가 흘렀다. 마치 수술 중인 의사처럼 차분하고 냉정한 표정으로 손은 간단한 응급처치를 했다. 그 과정 내내 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상태를 확인한 후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심각하지 않아. 가까운 병원이 있어. 두 사람은 함께 여자를 병원으로 옮기고 사고에 대해 경찰과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기다리는 동안 퀸이 아이는 손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혹시 저 여자가 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일까? 퀸이 아인이 경찰과 손 쪽으로 다가가던 중 그의 말을 우연히 들었다. 그녀는 내 옛 연인이야. 옛 연인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손과 그 여자 사이에는 아직도 남은 감정이 있는 듯했다. 특히 그가 그녀의 사진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을 보니 더 그렇게 느껴졌다. 퀸이 아이는 닫힌 응급실 문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혹시 손과의 결혼이 그녀에게 큰 상처가 되어 자살 시도를 한 건 아닐까? 손의 과거는 그녀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였고 그의 사생활은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많은 질문들이 떠올랐다. 그의 곁에는 몇 명의 여자가 있었을까? 누가 그의 진심을 사로잡았을까? 그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의 직업은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 결혼한 남편이지만 그녀는 그의 삶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잠시 후 그녀의 부모님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손을 분노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곧바로 아버지가 다가와 그의 옷깃을 움켜쥐고 눈빛은 당장이라도 그를 해치고 싶은 듯 보였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딸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손은 아무 말 없이 그가 분노를 표출하도록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달려와 그의 등을 세차게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왜 우리 딸이 너 같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을까? 어쩜 그렇게 잔인할 수 있니? 네가 우리 딸의 인생을 망쳐놓았어. 손은 고개를 숙이고 작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그의 사과는 부모님의 분노를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한번 주먹을 날리려 했으나 어머니가 그를 막아섰습니다. 손은 반항하지 않고 모든 비난과 벌을 받아들였습니다. 장면은 더욱 혼란스러워졌고 병원 사람들은 하나둘씩 몰려들며 속삭였습니다. 퀸이 아이는 멀리서 그 상황을 지켜보며 이 일에 개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이건 그들의 가족 문제였고 손과 그녀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고 어떻게 개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갑자기 손이 퀸이 아인을 바라보며 결연한 눈빛으로 그녀를 가리키며 또렷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그 말을 들은 모두의 시선이 키니 아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게 그가 그녀를 이 복잡한 가족 문제에 끌어들이려는 방식일까요? 순간 키니 아인은 당황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그녀는 그의 아내지만 그저 명목상의 아내일 뿐이었고 그들은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는 그녀를 이 일에 끌어들이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 여자의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물을 삼켰고 아버지는 손에 옷깃을 놓고 만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키니 아인은 두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녀 때문에 그 여자가 여전히 손에게 희망을 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말없이 침묵에 잠긴 순간 손이 갑자기 키니 아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순간 깜짝 놀라며 반사적으로 손을 빼려 했지만 그는 더욱 강하게 손을 잡고 조용히 그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부탁이야, 이번 한 번만. 키니 아인은 그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이 아직 그 여자를 잊지 못했음을 느꼈지만 왜 그렇게 잔인하게 그녀와의 관계를 끝내야만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손은 아직도 그녀의 사진을 차 안에 두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려 했던 여자를 그는 마음속 깊이 담아둔 듯했습니다. 왜 이렇게 깊은 사랑이 결국엔 슬픔으로 끝나야 했을까요? 그녀의 아버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딸 앞에 나타나지 말게. 이제 돌아가게나. 만약 자네를 다시 보면 그 애는 또 죽으려고 할지도 몰라. 그는 한숨을 내쉬며 이어서 말했습니다. 딸이 자네에게 폐를 끼쳐서 미안하네. 아까 폭력을 행사한 것도 정말 죄송하네. 손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손과 키니 아인은 그들의 부모님과 인사하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손은 떠나기 전 그녀의 치료비를 대신 결제했지만 그들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의 진심은 스스로 느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에서도 손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키니 아인은 그 옆에 앉아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맴돌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정말 그녀에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의향이 없는 걸까요? 창밖으로 후퇴하는 가로수들을 바라보며 키니 아인은 자신이 이 남자로부터 얼마나 더 많은 비밀을 마주해야 할지 고민에 잠겼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손은 소파에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키니 아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까 운전 중이라 말을 아꼈어. 마침내 그녀가 기다리던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키니 아인도 옆에 앉아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내 옛 여자친구야. 손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알아요. 차 안에 그녀 사진이 있더군요. 키니 아인은 대답했습니다. 근데 왜 질문하지 않았어? 손은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약간 서운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키니 아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 지나치게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있잖아요. 사실 사진을 본 순간 물어봐야 했나 싶기도 하네요. 근데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편의 옛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손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뭘 물어보길 원해요? 키니 아인은 속에 쌓인 수많은 질문을 삼키며 되물었습니다. 손은 한참 동안 침묵하며 그녀에게 설명할 적절한 말을 찾고 있었습니다. 응원은 이별 후부터 거의 우울증 상태에 빠진 것 같아. 그는 결국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키니 아인은 손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녀의 사진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거죠? 혹시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는 건가요? 손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그녀의 부모님이 나에게 그녀의 유품을 그대로 두어달라고 부탁하셨어. 만약 내가 돌려주면 그녀는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느낄 거라고 하셨거든. 오늘 일도 내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가 그런 선택을 한 거야. 키니 아인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녀를 위해 희생할 만큼 사랑하지 않았던 거군요. 그 감정이 충분히 깊지 않았던 것 같네요. 그녀는 조용히 일어서며 더 이상 아무 설명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손은 지나치게 이성적인 사람으로 비쳤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사랑이나 여성의 마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문득 키니 아인의 마음속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절망에 빠져 그의 차에 몸을 던질 사람이 바로 자신이 아닐까? 그녀는 방을 떠나려 했지만 손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어디 가려는 거야? 왜 과거 일 때문에 나에게 화를 내는 거야? 키니 아인은 그의 손을 뿌리치며 대답했습니다. 화난 건 아니에요. 다만 남편 때문에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손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진정되면 우리 다시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랄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키니 아인은 가방을 집어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손은 한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자신의 과거를 이해시키고 받아들이게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키니 아인은 누구에게도 이 일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를 몰고 도시 곳곳을 무작정 떠돌며 어디로 갈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인생이 이 방황처럼 목적도 없이 흘러갈 것 같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손의 과거와 얽히고 설킨 복잡한 관계들이 그녀에게 불안감을 안겼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녀는 그의 아내로 남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만약 이혼을 원한다면 그녀는 6개월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키니 아인은 손 또한 자신에게 진정한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둘은 그저 억지로 노력을 기울이는 것뿐이었습니다. 올해로 30이 된 큰 그녀는 젊은 시절의 꿈과 사랑에 대한 환상은 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단지 진실한 마음을 찾고 싶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키니 아인은 자주 가던 쇼핑몰의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들어갔습니다. 차에서 내린 후 가방을 찾으려던 순간 누군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는 순간 놀라며 돌아보았고 곧바로 원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의 환한 미소와 밝은 목소리를 보자 키니 아인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키니 아인,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이야. 원이 미소 지으며 그녀를 친근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마음이 좀 무거워 보이는군요. 키니 아인은 그와 만날 때마다 약간의 쓸쓸함을 느꼈지만 그것이 결혼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원은 형에게 키니 아인이 한때 독신주의자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결심했다는 소식에 놀랐죠. 뜻밖의 만난 키니 아인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원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누나에게 줄 몇 벌 옷을 사려고 왔어. 같이 골라줄래? 그녀는 어찌 거절해야 할지 몰라서 결국 승낙했지만 속으로는 이 만남이 정말 우연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둘은 키니 아인이 좋아하는 패션 매장에 들어섰습니다. 결혼했음에도 그녀는 여전히 날씬하고 매력적인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원은 그녀를 보며 거리낌 없이 칭찬했습니다. 뭘 입어도 예뻐 보이네. 옆에 있던 매장 직원이 미소 지으며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친구분이신가요? 원은 미소를 지으며 맞춰보세요. 라고 농담했습니다. 그는 한 드레스를 들어 키니 아인에게 입혀 보이며 말했습니다. 두 분 참 잘 어울려요. 키니 아인은 미소를 지으며 원에게서 옷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그만 놀리세요. 오히려 직원분이랑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원과 직원은 그 말에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후 키니 아인은 탈의실로 들어가 옷을 입어보았습니다. 그 사이 원은 다른 드레스 몇 벌을 더 가져다가 직원에게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것들 다 결제해 주세요. 키니 아인이 계산하려고 기다리지 않았어요? 원은 직원에게 눈짓하며 카드를 건넸습니다. 직원은 그의 의도를 알아채고 미소 지으며 방금 키니 아인이 입어본 옷들을 재빠르게 계산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때 키니 아인은 거울 앞에 서서 가벼운 드레스를 입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원이 뒤에서 다가와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손을 따라 목까지 스르륵 올라갔습니다. 갑작스러운 터치에 키니 아인은 쏘스라치며 한 발짝 물러섰고 눈살을 찌푸리며 그를 쳐다봤습니다. 너무 가까이 오지 말아요, 원. 원은 벽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왜 결혼을 꺼리는지 이해가 돼요. 당신 눈에는 그 누구도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겠죠. 그녀는 가벼운 웃음으로 그의 말을 흘려들으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괜히 헛소리하지 말아요. 키니 아인이 옷을 갈아입으려고 탈의실로 가려 하자 원은 그녀를 붙잡고 팔을 감싸며 끌어안았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두 사람은 실제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키니 아인은 그의 품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그는 그녀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으며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장난치는 거죠? 그녀는 단호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원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결국 그녀를 놓아주고 환한 얼굴이 더 예쁘네요 라고 농담했습니다. 키니 아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던지며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키니 아인은 한 벌도 사지 않았지만 원은 그녀가 입어본 모든 옷을 사버렸습니다. 그는 여유로운 듯 자매에게 줄 옷을 이렇게나 많이 사다니 참으로 관대했습니다. 가게를 나서며 원은 갑자기 여러 개의 쇼핑백을 그녀에게 내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거 다 넣어줄게. 키니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왜? 예뻐 보여서 산 건데 다른 의미는 없어. 그녀는 여전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받을 수 없어요. 세상에 이유 없이 주는 사람이 있나요? 원은 재미있다는 듯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사실 널 좀 유혹하려는 거였지. 하지만 여자에게 선물하는 건 내 취미야. 받아주면 안 될까? 키니 아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원은 그녀의 손을 잡고 쇼핑백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설마 결혼했다고 다른 남자의 선물은 안 받는다는 건 아니겠지? 남편이란 단어를 듣자 키니 아인의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쇼핑백을 받아들었습니다. 어차피 손과 그녀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었고 둘은 각자의 삶을 살기로 한 약속도 있지 않던가요? 원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뭐 좀 먹으러 갈래요? 키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조금 배고프네요. 원은 웃으며 그렇게 순순히 따라와주면 더 귀엽잖아요 라고 장난스럽게 말하며 그녀의 볼을 살짝 꼬집었습니다. 키니 아이는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미 30살이라는 사실을 문득 떠올렸습니다. 젊음은 아니지만 이런 친밀한 행동을 이렇게 오랜만에 누군가로부터 받는 것은 익숙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원의 다정함, 그가 준 선물, 그리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태도는 그녀를 멈춰서게 했습니다. 그는 다른 남자들과 달리 강인하고 솔직하며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점이 그녀에게는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사이 손은 집에서 키니 아인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시간이 흘러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그녀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지만 긴급 호출로 인해 막혀버렸습니다. 손은 한숨을 쉬며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아내는 아직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그녀가 간섭당한다고 느낄까봐 주저했습니다. 결국 그는 간단한 메시지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나 병원에 가야 해서 먼저 나가. 집에 오면 일찍 자요. 손은 키니 아인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았고 그는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닿지 못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손은 키니 아인이 한 남자의 부축을 받으며 그녀의 차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키니 아인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틀거리며 한쪽으로 가서 구토를 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의 허리를 잡아주며 다른 손으로는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이 장면은 손에게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그는 구급상황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손을 꽉 쥐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누구죠? 손은 감정을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이미 그의 반응을 예상이라도 한 듯 대답했습니다. 당신 아내의 친구입니다. 그가 키니 아인의 남편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손은 약간 놀랐습니다. 그때 키니 아인은 손을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짓고 비틀거리며 그에게 다가와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우리 남편이네. 다행히 아직 수술 안 갔구나. 손은 그녀의 몸이 축 늘어진 것을 보고
얼른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기운이 다 빠져 서 있을 힘도 없었습니다. 손은 키니 아인을 보며 혼란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녀는 이렇게까지 술을 마시고 또 다른 남자에게 집까지 바래다 달라고 한 걸까요? 더구나 그 남자는 잘생기고 그녀와 친밀한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혹시 그녀가 자신을 시험하려는 건 아닐까? 손은 키니 아인을 집 안으로 부축하며 원에게 고개를 들어 감사를 표했습니다. 도와줘서 고마워. 그때 키니 아인은 취한 목소리로 웃으며 손을 가리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나를 꼬시는 사람한테 고맙대. 원은 머리를 저으며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그녀가 좀 많이 마셨네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원은 뒤돌아보지 않고 당당하게 떠났습니다. 손은 그의 뒷모습을 잠시 쳐다보며 한숨을 내쉬고 키니 아인을 부축해 소파에 눕혔습니다. 키니 아인은 소파에 몸을 맡기고 무언가 중얼거렸지만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손의 전화가 주머니에서 계속 진동하며 울렸고 그는 비로소 구급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다시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받은 타워의 목소리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평소에 널리 누가 있어도 일을 잊은 적이 없잖아. 환자는 위급하고 네가 제때 오지 않으면 너 대신할 사람은 없어. 손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오늘 와이프가 좀 과하게 마셨어. 타오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이 일이 네 책임이라는 걸 잊었나? 이 일은 우리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손은 전화를 끊고 소파에 잠든 키니 아인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방안을 서성이다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일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 여겼지만 지금은 어딘가 망설여지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손은 키니 아인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그녀에게 덮어주며 병원에 도착하면 괜찮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그의 동료들과 후배들이 그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그는 곧장 키니 아인을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간호사에게 그녀의 해장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은 서둘러 타오와 함께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응급실에서 타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구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지. 하지만 아내도 무시할 순 없는 거지, 맞지? 손은 대답하지 않고 응급실 문을 열며 들어갔습니다. 타오는 작게 주물거렸습니다. 너 많이 변했네, 손. 키니 아인이 눈을 떴을 때 머리는 망치로 얻어맞은 듯 아팠습니다. 낯선 방을 둘러보며 이곳이 어디인지 궁금해하던 그녀는 근처에 놓인 하얀 의사가운과 과장, 트란타이 손이라고 적힌 명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이 남편의 사무실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키니 아인은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설마 어젯밤 원과 술을 마신 후 스스로 손을 찾아온 걸까요? 이 생각에 그녀는 놀라 손으로 입을 막으며 충격적인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녀 인생에서 가장 창피한 일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키니 아인은 급히 신발을 신고 문을 살짝 열어 밖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밖에는 한두 사람이 아닌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손은 보이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을 당장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복도 건너편에서 타오는 손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저기 내 아내 맞지? 모든 사람들이 흐트러진 머리로 몰래 살펴보던 키니 아인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손은 주위 사람들에게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타오와 나머지 사람들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기득거렸습니다. 냉정하던 손 박사가 이런 상황에 휘말리다니 정말로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키니 아인은 얼굴이 빨개진 채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는 시선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느끼며 서둘러 그곳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무슨 실수를 했길래 병원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자 키니 아인은 멈춰섰습니다. 승희였습니다. 큰일이네. 키니 아인은 당황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좀 늦잠을 잤어요. 지금 바로 회사로 갈게요. 승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너한테 보고서 내놓으라고 재촉받은 직원들이 지금 난리 났어.
키니 아이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제 술을 좀 과하게 마셔서 그래요. 지금 바로 갈게요. 걱정 마세요. 승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프다고 보고했으면서 아직 연락도 잘 되나 봐. 키니 아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보통은 잘 안 연락하지 않나요? 승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냥 내 동생을 위해 걱정하는 거야. 알았어? 미국에 있을 때 꽤 유명한 바람둥이였거든. 키니 아이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동생을 걱정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왜 해주시는 거예요? 승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농담이야. 하지만 기억해. 나는 항상 내 아내를 사랑해. 그리고 너도 내 위치를 잊지 말아야 해. 키니 아이는 승이 전화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에 놀랐습니다. 설마 어젯밤 있었던 일을 원이 승에게 말한 걸까요?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나도 알아요. 바로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그녀의 팔꿈치를 잡아당겼고 그녀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강화 유리 화면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전화 스피커에서 여전히 승희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원은 누구에게도 진지하지 않아. 속지 마. 곧이어 전화가 끊기며 긴 신호음이 들렸습니다. 퀸이 아이는 고개를 들어 손을 바라봤지만 그는 말없이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으려 애쓰며 휴대폰을 주워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서둘렀길래 휴대폰을 떨어뜨린 거야? 키니 아이는 당황한 듯 어젯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넌 잘못한 게 없어. 그저 친구랑 저녁을 먹고 술 한잔 한 것뿐이잖아. 하지만 키니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다면 왜 손은 여전히 불편해 보이는 걸까요? 그는 퀸이 아인이 그에게 아니라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쏟고 있다는 사실에 내심 분노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손은 일이 끝나자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퀸이 아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게 없나요? 손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어젯밤에 너가 취해서 여기 데려온 것뿐이야. 그냥 걱정돼서. 그의 말을 들은 키니 아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술과 분노 속에서 어쩌면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단순히 그녀를 챙기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키니 아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도 따뜻한 면이 있구나 새삼 느끼게 되었죠. 손은 그녀가 미소 짓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굳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키니 아이는 어젯밤 원이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손도 이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대해 그가 솔직하지 않았던 것에 화가 났었지만 지금 그녀도 현재의 상황에서 그에게 솔직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키니 아인도 그의 태도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래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키니 아이는 열쇠를 찾지 못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손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 열쇠를 빼내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필요할 때는 나에게 부탁해. 키니 아이는 약간 당황한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손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다니 아니면 어제 일에 대해 속으로 화가 난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고 키니 아이는 술 냄새를 없애기 위해 빠르게 샤워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해결해야 할 일들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옷을 들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어젯밤 원이 준 드레스가 차에 남아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고 그것을 돌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승의 경고가 그녀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원의 호의적인 선물들을 받아들인다면 그녀는 불필요한 실수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각, 손은 이미 방에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아내가 없었기에 병원에서 자는 게 일상이었지만 오늘은 키니 아인을 데려오느라 오랜 습관을 깨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여러 가지 일로 집에 오라고 하셔도 손은 항상 먼저 잠을 자야 했습니다. 충분히 자지 않으면 하루 종일 정신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키니 아이는 손이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잠든 모습을 보며 옷장에서 옷을 꺼내 그의 옆에 조심스럽게 놓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줄기 아래에 서 있는 동안 키니 아이는 결혼하지 않았다면 원의 고백을 받아들였을지에 대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문이 고장나서 잠그지 못했다는 것을 깜빡한 채 손이 이미 잠들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고 손이 들어왔습니다. 키니 아이는 깜짝 놀라 급히 수건을 몸에 두르며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은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셔츠를 벗으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키니 아이는 뒤로 물러났고 발 뒤꿈치가 벽에 닿았을 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 그녀의 말이 끊기고 손은 그녀의 팔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지? 손은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키니 아인과 그 남자는 무슨 관계일까? 만약 그와 그녀의 관계가 계속 이렇게 차가운 상태라면 그녀는 그 남자에게 가버릴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에 손은 갑작스러운 분노에 사로잡혀 욕실로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너를 데려다준 남자, 그는 누구야? 손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키니 아이는 당황하며 수건을 꽉 잡고 외쳤습니다. 나가요? 그러나 손은 물러서지 않고 그녀를 갑작스레 끌어당겨 화난 듯이 그녀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키니 아이는 고개를 돌리며 그를 피하려 했고 샤워기에서 떨어지는 물이 손의 셔츠를 적셔 그의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결국 몇 초간의 긴장감 속에서 손은 그녀를 놓아주었고 그의 눈에도 당혹스러운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미안해. 나도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모르겠어. 손은 돌아서서 밖으로 나가려 했고 이미 그의 옷과 머리는 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문 근처에서 미끄러져 넘어질 뻔하자 키니 아이는 손을 잡아주려 했지만 손은 재빨리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 혼자 걸을 수 있어. 손은 물이 뚝뚝 떨어지는 상태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뺨을 때리며 감정적으로 행동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방금 전의 행동은 그가 어머니의 제안에 덜컥 키니 아인과 결혼하겠다고 동의했던 때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빨리 결혼하게 될 줄 몰랐고 지금처럼 화난 상태로 아내에게 키스를 할 줄은 더더욱 상상도 못했습니다. 둘의 첫 키스는 로맨틱하지도 않고 애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가 다른 남자의 팔에 안긴 채 취해 있는 걸 본 그의 분노가 담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마도 응급실에서의 긴박한 밤 이후 그는 더 이상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후 키니 아이는 욕실에서 나와 서로 눈을 피하며 각자 할 일을 하는 척했습니다. 손은 젖은 옷을 갈아입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고 키니 아이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 파티가 있는데 같이 갈래? 손은 그녀가 구두를 꺼낼 때 말을 꺼냈습니다. 키니 아이는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요즘 일이 많아서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거야?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야? 손은 농담조로 물었지만 약간의 기대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만약 못 간다면 최소 3시간 전에 알려줘.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늦더라도 집에 와야 해. 키니 아이는 놀랐습니다. 이 남자가 지금 그녀에게 애교를 부리는 건가요? 그녀는 30대인 손이 이렇게 아이처럼 말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은은 키니 아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잘생긴 남자와 관련된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자신이 노처녀라고 불렀던 키니 아인이 이 두 남자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더 즐거워했습니다. 예은은 눈을 깜빡이며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원래 그래. 더 신경 쓰고 쫓아다니면 관심을 덜 주고 잠시만 거리를 두면 금방 다시 찾아와. 키니 아이는 멍하니 예은의 말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이 정말 자신에게 관심을 두기 시작한 걸까? 그리고 자신도 그를 좋아하게 된 걸까? 아마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결국 키니 아이는 손에게 오늘 밤 파티에 동행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손이 문자를 받았을 때 그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도 모두 거절한 채 잠들었죠. 손은 종종 화가 나거나 다른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을 때 완전히 연락이 끊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깊이 잠든 상태였고
깨어났을 때는 겨우 5분만 눈을 붙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밤 파티는 도시의 한 대기업 회장의 아들 생일 파티였습니다. 손은 그 아들의 어머니를 수술해 준 적이 있었고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바쁜 스케줄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이 그의 답변을 기다리며 섭섭함을 느낄 때도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손은 키니 아인이 자신과 함께 가기 싫어할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집에 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동행하겠다고 답장을 보내자 그는 곧바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집에 돌아온 키니 아인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그를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옷 갈아입을게요. 5분만 기다려줘요. 손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키니 아이는 오늘 저녁에 입을 옷을 고르며 거울 앞에서 한 손으로 드레스를 들고 있다가 전화가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어깨로 전화기를 잡고 다른 손으로 옷을 하나씩 몸에 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갑자기 전화기에서 차가운 증오가 담긴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당신이 키니 아인이 맞지? 내가 뭔가 하기 전에 손을 떠나. 그는 내 것이 되어야 해. 키니 아인의 손에 들린 드레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녀는 이 목소리가 손의 전 여자친구인 난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때 손이 문을 열고 들어와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지갑 좀 가져갈게. 키니 아이는 서둘러 전화를 끊고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손은 지갑을 꺼내며 갑자기 그녀의 허리를 살짝 감싸고 이마에 가벼운 키스를 남겼습니다. 그의 행동은 최근에 참으로 낯설었습니다. 마치 그녀와의 거리를 좁히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키니 아이는 손과의 가까운 거리에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고 난의 예상치 못한 전화는 그녀에게 불편함을 남겼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 미안해. 손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키니 아이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손은 그녀를 부드럽게 놓아주고 문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파티가 끝나고 나면 나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줄게. 다만 네가 듣고 싶어 할지는 모르겠지만. 키니 아이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꽉 쥐며 그의 말을 들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손을 깊이 사랑하고 있는 반면 그녀와 손 사이에는 사랑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다른 부부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서로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손은 그녀가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눈빛을 보며 물었습니다. 키니 아이는 가끔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아주 예민하고 이해심이 많지만 때로는 마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옷 갈아입으려고요. 키니 아이는 드레스를 들어 올리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늦을 것 같아요. 손은 그녀에게 더 묻고 싶은 것이 있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파티는 호숫가 레스토랑에서 열렸고 참석자들은 대부분 유명 인사나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자와 방송 일을 하던 키니 아이는 몇몇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었지만 완전히 모르는 얼굴도 많았습니다. 손은 세련된 정장을 입고 그녀의 팔을 잡고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곧바로 한 40대 남성이 다가와 그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인사를 주고받더니 그 남자는 키니 아인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내분인가요? 손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혼식 때는 가족들만 초대해서 별다른 인사를 못 드렸네요. 남자는 웃으며 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쨌든 축하해. 오늘 와줘서 고마워. 바빠서 못 올 줄 알았거든. 키니 아이는 주변을 둘러보며 이곳이 상류층을 위한 파티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고급스럽고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게 잠시 혼자 자리를 잡고 있겠다고 말했지만 손은 그녀가 함께 다니며 사람들에게 인사하기를 원했습니다. 키니 아이는 침착하려 했지만 난의 전화가 계속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난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키니 아이는 손을 따라다니며 그가 소개해주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단순한 예의상 인사였고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손과 나누는 이야기는 그녀에겐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과 손의 삶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시끌벅적한 바, 얼음이 반짝이는 술잔, 유쾌하고 솔직한 친구인 예은과 승이 있는 세계에 속해 있었습니다. 글을 쓰는 일을 사랑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정보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삶을 즐겼습니다. 반면에 손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고귀한 일을 하고 엄숙한 분위기와 격식을 갖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의 삶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손은 멍하니 서 있는 퀸이 아인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은 많은 지인들과 인사해야 했기에 그녀가 불편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녀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며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퀸이 아이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이 파티에서 큰 즐거움을 느끼고 있지 않았습니다. 퀸이 아이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당신은 가서 사람들과 이야기하세요. 손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일찍 돌아갈까? 내가 데려다 줄게. 하지만 퀸이 아이는 고개를 저었고 마침 지나가던 서빙 직원이 들고 있는 트레이에서 와인 한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저쪽에서 와인 마시면서 기다릴게요. 손은 그녀가 레스토랑 뒤쪽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오늘 그녀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파티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를 위해 온 듯 보였습니다. 그가 그런 생각을 하던 중 멀리서 낯익은 인물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발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갑자기 누군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원이었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며 안녕, 손이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손이 다시 돌아보니 이미 낯익은 인물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원과 악수를 나누며 손은 원이 여기에 왜 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형의 파티야. 손은 원을 보며 그가 가족에게 의지해 사는 플레이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은 손의 표정을 보고 피식 웃으며 농담이야. 그 사람은 우리 형부야 라고 말했습니다. 손은 그 농담이 전혀 웃기지 않았고 그 사람에 대해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원은 손에게 와인잔을 건넸고 손이 떠나려 하자 원은 잔을 들어 올리며 같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뭘 원하지? 손이 솔직하게 묻자 원은 어깨를 으쓱이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뭘 원하냐고? 당연히 너랑 친구가 되고 싶지. 원은 손을 살짝 놀린 듯한 표정으로 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난 내 아내와 친해지고 싶어. 원은 도전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참 솔직하네. 아까 퀸이 아인이 어딘가에 보였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손은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잘못 봤을 거야. 원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내 눈은 매우 예리하다고. 갑자기 손은 원의 옷깃을 잡아당기며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내 아내야. 그리고 영원히 내 아내일 거야. 원은 비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는 뜻은 아니야. 나는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어. 손은 원의 말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원은 가볍게 웃으며 자신의 옷을 털었습니다. 도전적인 미소를 지으며 원은 다시 말했습니다. 결혼은 관심 없어. 하지만 내 아내의 사랑에 푹 빠지고 싶어. 그녀가 내 다음 목표야. 손은 주먹을 꽉 쥐며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지만 스스로를 억제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원 같은 사람 앞에서 패배자처럼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로서 그는 항상 침착해야 했고 죽음과 맞닥뜨려도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가슴속의 분노를 억누르려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디선가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고 모든 시선이 그 소리가 난 쪽으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손은 그 목소리가 퀸이 아인의 것임을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유리잔을 떨어뜨려 바닥에 산산조각을 내며 빠르게 레스토랑 뒷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환자복을 입고 있는 난을 보았고 퀸이 아이는 물속에서 허우적대며 빠져나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복잡한 삼각관계의 갈등이 드러났습니다. 퀸이 아이는 매력적인 바람둥이인 원의 감정게임에 빠져들게 될까요? 그녀는 손과의 너무 다른 생활 방식에 대한 심리적인 갈등을 느끼며 압박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손을 떠나기도 전에 손의 옛 연인인 난의 위협이 그녀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제 손은 과거와 현재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2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편안한 이야기 시간을 보내시고 모두들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다음 회에서 다시 만나요.